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1일 정오입니다. 10분 전에 끝난 해리스 민주당 후보 대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약 90분간에 걸친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보았습니다. 이 중계방송에 대해서 뉴욕 타임즈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해리스 puts Trump on defensive in fierce debate. 격렬한 토론에서 해리스는 트럼프를 수세로 몰았다. 요게 딱 요약입니다. 해리스가 트럼프를 코너로 몬 토론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해리스가 우세했습니다. 표정도 당당하고 여유가 있고, 트럼프는 코너로 몰린 좀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아주 교양 있게 논리가 되는 말을 하고 무엇보다도 공세적이었습니다. 보통은 현직 후보가 공격을 많이 받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트럼프를 시종일관 공격을 했고 코너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해리스의 말은 논리와 팩트에 근거했는데 역시 트럼프의 이야기, 주로 변명은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미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계획이 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된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나는 바이든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나는 해리스다. 그러나 트럼프는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하면서 끝에 가면은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이 토론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마지막 토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해리스와 여론조사에서 박빙입니다. 비슷비슷, 거의 동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토론이 결정타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걸 지켜본 많은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는 안 되겠다. 너무 노쇠했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 무례하다. 그러나 해리스는 18살이 젊다. 미래를 이야기한다. 국민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그동안에 자기가 거짓말 해놓은 게 워낙 많았는데 그걸 제대로 토론에서 지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바이든도 토론 때 제대로 트럼프를 코너로 몰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역공을 당해가지고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진짜 임자를 만났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오랫동안 이 토론 생활에 익숙한 해리스를 만난 겁니다. 더구나 나이가 18살 젊고 아주 인상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우선 인상면에서 해리스가 이겼습니다. 가장 트럼프의 약점은 그가 저지른 부정선거 음모론이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해리스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자도 ABC 사회자가 남녀 두 사람인데 이 사람도 트럼프가 자기가 부정선거로 졌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라고 딱 짚습니다. ABC의 두 진행자는 너무나 차분하게 교양 있게 그리고 아주 슬기롭게 이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언론의 수준, 미국 주류 언론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ABC입니다. ABC. CNN은 뭐 괜찮지만은 폭스 뉴스 보면은 미국 방송이 뭐 우리 방송이나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못지만은 그러나 ABC, CBS, MBC 이 정통 언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이민 문제를 들고 나왔고 해리스는 중점을 두고 공격을 한 것은
낙태 문제였습니다. 트럼프는 이민 문제를 과장을 하면서 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범죄율이 낮아지고 있다. 왜냐? 범죄자들이 다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낮아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진행자가 FBI 통계에 의하면은 오히려 미국의 범죄율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라고 딱 토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낙태에 반대하는 트럼프를 향해서 해리스는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여성이 왜 자기 몸에 대해서 자율권이 보장되지 못하느냐. 이 낙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주로 가는 이런 소동, 또 일부 주에서는 임신한 사람들의 동향까지 관찰하는 이게 도대체 맞는 거냐 하면서 낙태 문제를 아주 하나의 개인적인 그런 것과 연결시키면서 실감 있게 제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었으면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리고 하마스의 공격도 없었을 것이다. 독재자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해리슨은 김정은이 당신에게 아부하고 러브레터를 주고받은 거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있었으면은 우크라이나는 뺏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리스가 약점이 있다면은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거죠. 아주 굴욕적인 철군을 한 거는 맞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집요하게 공격을 하니까 해리슨은 아주 논리적으로 잘 받아쳤습니다. 그것은 이미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집단인 탈레반과 협상을 해가지고 철군 스케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미국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테러리스트 탈레반 지도자를 초청할 수가 있었느냐 라고 하면서 피해 나갔습니다. 아주 그거는 공경으로 몰릴 수 있는 주제인데도 해리스가 아주 슬기롭게 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종 문제, 왜 트럼프가 계속 인종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는 주제로 토론할 때도 해리스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취임하기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끝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 국가를 막 공격을 했습니다. 유럽, 나토가 약해가지고 푸틴이 미국을 만만하게 보고 우크라이나를 쳤다에 대해서 해리슨은 그래도 나토와 미국이 있었으므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버티고 있다. 트럼프였으면은 푸틴한테 아부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내 죽었을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트럼프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냐 아니냐 라고 하니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휴전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리슨은 물론 승리를 원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가 같았고, 해리슨은 줄기차게 미국의 세계적 임무를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데 중심국가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미국은 이미 망해가고 있다.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 라면서 미국을 재건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듣고 나면은 트럼프가 한 이야기는 머리에 남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리스가 한 이야기 몇 개 문장은 아주 가슴에 딱 꽂히는 명언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나는 계획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바이든도 아니고 나는 트럼프도 아니고 나는 해리스다. 새로운 세대가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 오랜만에 참 재미있는 토론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오늘 이 90분간의 토론을 교재로 삼아서 정치적 발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마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제1보로 보내드리고 계속 후속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1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대해서는 제가 90분 동안 보고 직후에 제1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해리스가 압승했다. 트럼프는 임자를 만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민주당 해리스 그리고 공화당 트럼프 대선 후보 간 토론에서 누가 잘했느냐라고 그 직후에 끝난 직후에 물었더니 CNN 조사입니다. 63%가 해리스가 잘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37%만 트럼프가 잘했다고 답했습니다. 63대 37입니다. 이런 토론에서는 보통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트럼프가 잘했다.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은 해리스가 잘했다라고 답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63대 37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로서 해리스가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해리스가 압승을 했다는 거죠. 트럼프는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는 이런 토론에 의해서는 선거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은 올해는 이게 다릅니다.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CNN 주최의 토론회에서 트럼프에게 참패를 했다고 해가지고 결국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은 다른 토론들과 달리 11월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렇게 해리스가 압승을 했으면은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가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선거는 그 구조가 간단합니다. 전국적으로 누가 뭐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다. 전국적으로 누가 득표율에서 이기고 있다.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결국은 한 7개 되는 스윙 스테이트, 즉 경합주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경합주에 살면서 아직 누구를 찍을지 결정을 하지 못한 25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25명을 상대로.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이 사람들이 스윙스테이의 부동층을 대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묘한 변화가 있으면은 대선판 전체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승부가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했는데 25명의 조사 대상자는 토론이 끝나자 23명이 해리스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2명은 트럼프가 승리했다고 했어요. 이것도 압도적으로 해리스의 승리를 확인한 거죠. 토론 전에 25명 중 12명은 해리스 지지 성향이었고 10명은 트럼프 지지 성향이었는데 성향이 이제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 해리스 지지자는 12명에서 15명으로 늘었고 트럼프 지지자는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경향이 투표에 반영이 된다면은 이번 토론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즉, 트럼프에게는 치명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한편,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건 분야에서 누가 잘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16명은 해리스, 8명은 트럼프를 꼽았습니다. 해리스의 인종차별 없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25명 중 21명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해리스는 이번 토론에서 미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이든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해리스다. 이제 구시대적 분열의 정치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걸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 압도적인 박수를 보냈다는 이야기죠. 이 경합주에 사는 부동층이. 해리스의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7명이 반대, 1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우리나라는 죽어가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11명이 찬성하고 10명이 반대했습니다. 비슷비슷하네요. 트럼프의 이민 문제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6명이 찬성하고 15명이 반대했습니다. 압도적인데 오늘 트럼프가 실언을 했어요. 오하이오 주에서는 이민자들이 애완동물,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누가 낙태 문제에 대해서 더 좋은 토론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16명이 해리스, 9명이 트럼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경제 문제를 잘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25명 중 11명이 해리스, 12명이 트럼프라고 했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낙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해리스가 득점을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4년 전에 트럼프 바이든 토론 사회를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 월렛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당시에는 폭스 뉴스 앵커였는데 그 뒤에 CNN으로 옮겼습니다. 이 월렛은 이번 토론을 본 다음에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모든 정책 분야에서 완봉성 피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셧아웃을 했다고 그랬어요. 해리스는 자신만만했으며 토론을 즐기는 것 같았고 자신이 미래를 이끌 지도자임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짜증을 내고 으르렁거리는 거 하면은 해리스는 시청자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트럼프는 진행자와 다투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이 토론이 11월 대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트럼프가 치명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해리스는 이번 토론을 통하여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를 잡았습니다. 신선한 이미지였습니다. 여유만만했고 낙천적이고 투사적이었고 그리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아주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밝게 자세히 안다는 거죠. 트럼프는 식상할 정도로 잘 아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토론의 기술 면에서도 해리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도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쏟아내가지고 미국 언론은 팩트 체크 기능을 동원해가지고 바로 잡는 기사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거짓말과 실언을 하도록 미끼를 여러 번 던졌는데 그때마다 트럼프가 덥석덥석 이를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